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네,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많이 보내주셔서 거기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실전보를 하나 보내오셨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으로 두신 판이고요. 제가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정석에서 이제 수순이 좀 바뀌었는데 좀 잘못 두셔서 하셨던 질문이에요. 자, 우선 실점을 천천히 따라갈 텐데 요 모양에서 이렇게 날짜로 두는 것은 백이 손의 정석입니다. 협공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붙이는 정석을 사용하시던지 요게 낫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손의 정석, 그래서 안 두시는 게 좀 낫습니다. 원래 백이 자 요렇게까지 정석인데요. 보시면은 원래 백이 먼저 두었잖아요. 근데 흙이 더 집이 더 많이 났어요. 일단 집으로 손해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통 붙이는 정석, 붙이고 저쪽으로 늘면 있고, 자 요렇게 두면은 요거는 흙이 6집, 백은 14집 정도. 그래서 백이 더 확실하게 앞서는 거죠. 먼저 둔 쪽이 앞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 모양에서 요거가 거꾸로 된 거니까, 네, 요 형태니까 집으로 백이 손해여서 요즘은 잘 안 둡니다. 자, 이쪽에 걸쳐 왔고요. 자, 여기서 상대는 협공을 해왔죠. 네. 자, 여기 이제 네, 눈목자 협공 요 정석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자, 상대방이 여기를 두었다는 거죠. 요 정석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회원님들 질문인데 요 질문은 사실 한 3급 인터넷 한 5단, 6단 때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두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일종의 필살기 뭐 비슷해갖고 많이 둬요. 받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늘고, 젖히고, 막고, 자, 여기를 이제 끊습니다. 자, 이 모양이, 원래 이제 제가 정석을 천천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정수를 일단 끊고, 네, 요거 이제 하셨던 거예요. 늘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막습니다. 자, 이쪽을 이제 잡아야 되죠. 자, 여기 모양에서 백이 여기를 이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정석을 이제 먼저 보여드리면은 여기를 두고 이 선생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게 귀삼수의 맥이 나오는 그런 모양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 바둑 두실 때는 이 형태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자, 원래는 이렇게 두는 게 서로 정수가 맞죠. 맞습니다. 따내고 이 두 점을 희생타로 써서 먹여치고 따내고 자, 잇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반대쪽으로 밀고 나가고요. 흙은 이쪽 일단 잡으면 이으면 막아서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둬서 이게 뭐 정석은 아니고 흙이 망하는 거죠. 네, 흙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두는 게 이제 형인데 실제는 어떻게 두셨나 볼게요. 여러분들이 바둑을 두실 때 가장 고질적인 실수가 뭐냐면은 여기를 단수를 치고 두셨는데 이게 엄청난 악수예요. 왜 악수입니까? 자,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죠. 나오고 흙이 밀면은 네, 나오고 자, 나오면은 지금 보시면은 또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어서 나가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대뜸 단수를 쳐버리니까 빵따냄으로 흙의 약점이 이제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제가 항상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리죠. 단수를 조심해라. 단수를 치고 싶은 거는 우리 바둑 두는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수 치는 수들은 그 단수 칠 때만 기분 좋지 상대를 약점을 해소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나쁘다 이거죠. 이거를 해놓고 두니까 상대가 나와서 끊질 않고 맞게 됩니다. 자, 있고 이래도 이제 백이 나쁘진 않아요. 자, 여기를 두고 자, 이쪽 부딪히니까 흙이 저걸 살리고자 여기 뒀습니다. 자, 이렇게 둬서 뒀는데 실전부터 여기를 이제 상대가 붙여왔어요. 붙이면 뭐해라? 네, 젖혀라. 젖혔습니다. 자, 마늘모로 뒀습니다. 이때가
참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돌을 항상 잡거나 살거나 양극단밖에 없죠. 근데 상대도 이렇게 어쨌든 흙의 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도 어쨌든 잘 둔 거고, 백도 지금 이게 형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귀를 차지했으니까. 그러니까 백도 잘 뒀어요. 서로 잘못 둔 게 없다 이거죠. 대등하게 붙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패가 나오죠. 패. 주로 그래서 고수들의 바둑일수록 패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서 먹여치면 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내겠죠? 따내면은, 자, 여기서 이제 패감을 어떻게 했을까요? 패감은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상대 약한 자리. 그렇죠? 여기를 두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럼 여기에 두고 한 점을 따내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패감 쓸 때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끊는 건 둘 수는 있는데 빵 때리면 다 줘버리니까 이건 좋을 수가 없고요. 이 정도 되겠죠. 이거 받는 거예요. 그럼 따내고. 그럼 또 요거 이렇게 또 패감 쓰고요. 이거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뻥 뚫려버리면은, 자, 이거는 흙이 따내도 이거는 흙이 누가 유리합니까? 네, 왜냐면 저기는 흙이 원래 자기 귀잖아요. 자기 귀니까 이거를 잡아도 일단은 플러스 된 거에 한계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백이 흙의 모양 깨버리고 이걸 도로 잡았으니까 곱하기 2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패가 나면은 백은 꽃놀이 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를 했으면 이제 백이 굉장히 유리한데, 실전은 이제 패 없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누구나 납니다. 자, 요렇게 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상대방 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흑은 저 백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여기서 이쪽으로 늘어서 잡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따내더라도 이쪽 메우면은 이건 이제 아무 탈 없이 잡히게 되는데, 실전에서는 여기서 이제, 자, 여러분들 이런 실수가 많아요. 단수 치고 여기 두니까, 그러니까 단수 치는 거죠. 이 흑을 잡은 분도 단수 치고, 자, 여기 둔다 이겁니다. 근데 저거는 또 패가 돼요. 어떻게 패가 되죠? 여기 젖히고 막을 때 여기를 두면은, 자, 이게 약간 늘어져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중에 이렇게 두면은 늘어진 패지만 그래도 패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단수를 좋아하는 거, 단수를 좋아하는 이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이겨내야지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요것만 좀 설명을 더 정확하게 드리면은, 자, 복습점에서, 자, 수순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단수 친 게 대약수 그냥 둬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상대가 나와 끊는 수가 있고 막는 게 있는데, 막는 거부터 볼게요. 이렇게 나올 때 여기 나와요. 그럼 막고, 자, 나옵니다. 상대가 이 선을 계속 기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자, 이 형태가 흙이 아주 고달퍼요.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게 잘 안 잡혀요. 흙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쪽 뭔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먹여치고 따내고 늘어두는 게 선수고 이것도 선수고 다 선수가 돼서 저게 안 잡혀요. 그러면 이제 흙이 넘어간 게 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수 친 게 나간 걸 없애서 엄청난 악수입니다. 자, 실전에서 단수 치면은 백이 이제 요거 잡을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패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모양에서 어쨌든 이제 여기 또 틀어 막아서 잘 두셨는데, 상대가 붙여온 게 조금 잘못 둔 거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패가 되는 모양에서 패를 안 하고 단수 쳐서 둬서 이런 형태 때문에 잘못 둔 거죠. 이게 이제 잘못 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할 때 항상 모양이 헷갈려요. 자, 우리 여기 거꾸로 우리 흑백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이 형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둬 왔습니다. 어떻게 둬야 된다고요? 자, 어떻게 둬야 됩니까? 자, 우리 한번 천천히 복습을 해볼게요. 자, 늘고, 네, 젖히면, 일단 막아요. 자, 끊고,
자, 여기서 일단 끊고 늘고 귀 쪽으로 갑니다. 실전에서 우리 회원님이 잘못 두신 건 단수 친 거다 이거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둬야 되고, 여기서 이제 백이 나와 끊는 게 있고 막는 게 있는데, 일단 나오는 건 우리 회원님이 아시는 거니까 막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 단수 친 것 때문에 없어졌지만 나와서 안 된다 이거죠. 자, 이게 수순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제가 조금 축약해서 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축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빠뜨리는 부분이 일부러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뭘 빠뜨렸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는 이게 맞는 거고요. 김만수가 전에 이거 했던 거에서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빠진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또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기력대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질문인데 해주시면은 제가 다시 부연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모든 걸 다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해가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요 선생님께서 내가 왜 잘못 뒀느냐 그걸 물어본 거니까 단수 친 게 실수다, 그거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 5점 젖바둑을 평상시에 친구분하고 많이 두신대요. 5점 젖바둑을 두는데, 이분이 이제 5점은 젖바둑은 이 포석이 뻔해요. 그래서 결국 걸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걸치고. 네, 이쪽 이분인데 쓰시는 방법이 거의 똑같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걸치고, 두고, 네, 걸치고, 네. 자,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간혹 이제 젖바둑 강의를 하는데, 이 넉점 5점 기록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하수 쪽 2가 쉬울 수도 있고 실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넉점 젖바둑이기 때문에 넉점 이상부터는 흑 쪽에서는 백도를 공격한다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주눅 들어 두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 넉점 젖바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귀의 처리예요. 대부분 귀의 처리 잘 못하시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젖바둑 두실 때 상대가 걸쳐 오면은 무조건 날일자로 다 받으세요. 젖바둑에서 특히 넉점에서 협공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다 붙여서 수비적으로 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대부분 또 이게 내가 이렇게 다 받아줘야 되는데, 넉점이나 깔면서 이 상수에게 당연히 납작 엎드려서 둬야죠. 근데 걸치면 손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양걸침이 되면은 요 돌이 어쨌든 뭐가 됩니까? 미생마가 되죠, 어쨌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걸쳤을 때 어떻게 둬야 되느냐? 다 날일자 굳힘을 해야 된다. 양걸침을 당하면 어떻게 둬야 되느냐? 양걸침을 안 당해야 된답니다. 이거는 넉점 기록되기 때문에 보통 이 모양에서 대부분 잘 못 두세요. 일예로 뭐 어느 쪽을 붙여야 되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어느 쪽 붙이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자, 대부분 이런 식의 바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똘똘 돌이 뭉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이 뭉쳐버리면은 6개를 두긴 두는데 집이 나질 않죠. 제자리 걸음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으려고 그냥 굳히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걸치면 굳히는 걸로 통일해서 간다, 요거고. 두 번째, 그 상대가 이제 벌림을 할 때요, 혹은 여기로 오면은 따라가는 게 귀를 굳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날일자 굳힘 이후에 여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어디 둡니까? 제가 수없이 강의 때 말씀드리죠. 점, 네, 점. 여기인데 하나, 둘, 셋에서 안 둬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자, 여기 셋 중에 안 둬야 되는 곳. 네, 바로 여기를 안 두셔야 돼요. 이건 다 자기 돌밖에 없죠. 자, 상대 돌이죠. 이쪽을 둬서 모양을 좀 공격을 좀 서서히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포인트가 일단 하나, 걸쳐오면 무조건 어떻게 걸치든 상관없다. 날일자로 통일한다. 두 번째, 귀를 안쪽을 지키지 않는다. 무조건 변으로 벌리는 걸로 통일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뒀다. 그럼 여기를 두는 거고요.
이쪽을 뒀다. 그럼 여기를 두는 거고. 그래서 변 두 개를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이겁니다. 변에 벌리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넉 점 정도 깔면은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넉 점이나 깔면서 5장 깔면서 네, 뭐 이렇게도 이렇게 이게 다양하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대응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개가 통일돼 버리면은 포석에 대한 고민이 싹 사라집니다. 자, 어쨌든 요 1번 귀구침, 날일자 구침, 2번 변차지, 3번 그러면 결국 3, 3을 들어오게 된다. 3, 3의 처리. 요게 중요합니다. 실은 여기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요 분이 요렇게 둔 다음에 여기 꼭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 모양을 보면은 자, 일단 맞고요. 이쪽 이제 젖힙니다. 자, 요 강의는 실은 제가 2월 특강인가요? 3월 특강인가요? 저 유튜브에 올라오신 거 보면은 3, 3회에 대한 것만 싹 모아서 정리를 했어요, 실은. 네, 그거를 보시면 좀 좋은데 이쪽은 그냥 맞고요. 자, 여기를 두고 자, 귀를 내주세요. 항상 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를 두고 그냥 벌리면 돼요. 여기나 여기. 여기는 이제 들어오는 게 좀 껄끄러우니까 그냥 벌리시면 돼요. 자, 여기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둡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선생님의 기력이 보통 5점 정도 깐다. 그럼 6급, 5급, 6급 사이겠죠? 그러면은 5급, 6급은 바둑을 어렵게 두면 안 돼요. 젖바둑에서는. 이렇게 두시기만 해도 일단은 사고 안 나면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대한 안전하게 돌아. 5점 깔고 두면. 자, 근데 우리 이제 한 3급 정도 두신다. 자, 그렇게 되면은 좀 구별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요 돌이 내 돌이 여기 있죠. 그럼 차단도 가능해요. 네, 이쪽으로 두고 자, 여기 있고 자, 여기 이제 날일자로 오면은 자, 여기 수비적으로 두시는 거예요. 5점은. 자, 여기 두고 여기 받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둬서 여기를 제압을 하시는 거예요. 백에게 1선, 2선의 모양은 제가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리지만 네, 항상 돌이 내준다. 내주고 또 지키세요. 네, 약한 돌은 없잖아요. 집을 정확하게 지키세요. 그러면 백은 가져가는 게 결국 한두 줄이라 10집, 뭐 15집, 뭐 20집, 25집 이렇게밖에 집이 안 나죠. 근데 여기는 벌써 30집이 넘어요. 이 형태가. 그러면은 이제 물론 뭐 5점이니까 흙이 유리하긴 하는데 사고만 안 나면 이기는 겁니다. 사고만 안 나면. 자, 그래서 요 넉점 5점에 대한 젖바둑 역시 너무 뭐 요 질문 하나에 다 넣을 수는 없는데 핵심을 짚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걸침에 여기 두던 어떻게 두던 간에 일단 날일자 구침으로 통일. 그리고 두 번째 상대가 어딘가 왔을 때 여기 지키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네, 변을 빨리 네, 귀가 4개, 변 4개인데 젖바둑에서는 이 변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2개를 차지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보시면 4, 그 다음에 5, 6이잖아요. 6. 그 다음에 2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죠. 6 빼기 2니까. 근데 이렇게 되신 경우가 많죠. 여기로 오면 또 겁나서 여기 두고 이쪽에 오면 겁나서 여기만 열심히 지켜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두시는 게 이런 식이 많죠. 열심히 지키기만 하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귀에 열심히 지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귀도 4개인데 4개 원래 차지했잖아요. 근데 변을 모두 다 뺏겼죠. 4대 4가 된 거예요. 당장 집은 흙이 많아도 일단 가져가는 면적이 4대 4가 돼요. 유리한 게 없는데 중앙을 원래 흙이 이게 무슨 가치냐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쓰냐에 따라 좋은 가치예요. 굉장히 훌륭한 가치인데 지금 이 모양은 뭐가 됐습니까? 곤마가 돼버렸죠. 아무 쓸모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넉 점 가나 5점 가나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귀구침 이후에 변을 두는 거 통일하셔야 되고 일단 여러 가지 벌림이 원래 있는데 그냥 일단 우리가 기본형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통일하시고요. 자, 3, 3에 들어왔을 때 요 질문하셨는데 고급자분들은 일로 막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자신이 없다 그럼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두고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자기 또 돌 보완하고 핵심은 요 안쪽을 상대에게 주고 변 쪽을 가져가야 된다. 어떤 이점이 있나요? 변을 차지해야지 중앙돌이 살아요. 네. 보시면은 이런 식이 됐다 보세요. 여러분들 중앙윤이 어영부영 많이 두시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집이 되죠. 근데 변을 아까 바꿀 거예요. 변을 뺏겼다. 변을 모두 이렇게 뺏겼다라고 하면은 멀리 이렇게 둘러싸게 돼서 요 돌이 아무 역할을 못 하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여기 또 질문이 있어서 다음 질문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인터넷 한 8단 두는 어린 학생이 질문한 건데 학생들의 질문은 좀 어려워요. 네. 일단 프로들의 실전보를 초반에 따라 하는데 그 프로들의 실전보에서 애들은 서로 맞춰서 잘 두는데 기억력이 좋으니까. 근데 애와 어른이 두면은 어른이 그 실전보를 프로의 실전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 입장에 비틀어 버리죠. 근데 그렇게 두었을 때 아이는 당황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알파고 처음 나올 때, 네, 이세돌과 알파고에 나왔던 포석인데, 호구를 치죠. 흑이 질문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거 2였어요, 상대가. 네, 그리고 여기 뒀습니다. 여기 붙여왔어요. 이거 알파고 흉내 내는 건데, 젖히고, 늘고, 자, 이제 받아줍니다. 자, 여기 두면은, 자, 원래 이 학생의 질문은 여기 실전 여기 뒀고요. 여기 두고 2였는데 상대가 이렇게 덮어왔다 이거예요. 어느 쪽으로 둬야 되느냐? 네, 요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요 질문부터 일단 해결을 해볼까요? 흑은 여기서 가장 나쁜 게 뭐냐?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게 가장 나쁩니다. 이렇게 안에서 겨우 얘 살긴 사는데 사월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이렇게 넓은 데를 뺏기면은 향후에 이쪽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투가 다 불리해요.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니까 답답해 미치시겠죠? 이거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시잖아요. 이거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갇히면 나쁘기 때문에 또 나와야 되는데 우선 방향을 잡으셔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일로 가야 됩니까? 자, 더 약한 돌을 찾아가는 건데요. 일단 뭐 둘 다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냥 이쪽으로 오는 게 그냥 무난합니다. 자, 왜냐면 이건 흑도 백의 양쪽에 다 집이 없어서 그래요. 빠져나가죠. 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은 그냥 뭐 그럭저럭 네, 백이 다음에 들 수가 없어요. 밀고 나가면은 네, 결국 이번에는 요것도 약하고 요것도 약하고 요것도 약하니까 흑이 충분히 다 들 수 있는 바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백은 여기를 지키는 게 정수예요. 이쪽을. 흑도 나가야 되는데 백도 또 나가요. 자, 요 형태가 되면은 대체로 이게 싸움이 이제 누가 유리하냐인데 서로 어렵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뭔가 잘 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두던 간에 양곳마가 될 확률이 높죠. 일단 미생마 붕 뜨면은 승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둑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체로 늘어요. 늘고 백이 지키면은 그냥 이쪽으로 걸쳐서 네, 걸치고 두고 네, 이쪽을 지켜서 이제 모양을 펼쳐서 이게 이제 기본형입니다. 네, 들어갈 수는 있지만 미생마가 뜨면은 불리하니까 승률이 아주 팍 불리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승률이 낮게 나와요. 인공지능으로 보면은. 그래서 일부러 들어가지 않고 여기 이제 집을 내주는 건데 여기 집이 또 약간 나중에 맛이 있죠. 우선 첫 번째는 자, 여기를 이제 이 선을 파고드는 거예요.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막아야 되죠. 막을 때 이쪽 뛰어나가면 일단 막히질 않으니까 일단 뚫고 나가죠. 이것도 이제 싸우면 돼요. 싸움이 되는데 초반에 두진 않죠. 아까 방금 설명드렸지만 초반에 미생마가 뜨면 좋은 게 아니니까 지금은 안 두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맛이 있는 거고 여기도 맛이 있죠. 여기 넘어가는 수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으니까 뭔가 막아야 되는데 역시 나중에 뛰어나가면은 역시 또 싸움이 좋죠. 그래서 여기 모양은
100이 그럴듯하긴 한데 이쪽에 약점이 있고 100이 여기 지키면 여기에 약점이 있어서 생각보다 큰 집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100이 요 포석을 오히려 잘 두질 않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질문 하나만 더, 학생의 질문인데요. 자, 요것도 제가 참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네, 이제 소목을 뒀고요. 네, 저쪽을 뒀고, 자, 이쪽을 두고 하점을 넣어서 어린이들의 바둑은 항상 네, 이 프로들의 바둑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어른분들은 3, 3이 들어가는 저 포석을 잘 두지 않는데 애들은 많이 둬요. 자, 여기 두고 이쪽을 뒀는데, 자, 저게 이제 변형된 3연성이 되겠죠? 자, 여기 협공을 해왔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둡니까? 이것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매번 들을 때마다 헷갈립니다. 양걸침을 하는 건데, 낮게 두는 게 있고 높게 두는 게 있죠. 높게 둬야 돼요. 자, 낮게 두는 거 제가 요즘에 안 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한 가지 이유에 속해요. 우리 어린이가 질문한 거는 100이 여기 두었을 때 흙이 어떻게 두느냐, 요거를 질문해 왔는데, 높게 있다면 질문할 거리도 안 되죠. 그냥 뛰어나가면 되니까. 네, 갇혀버리죠. 네. 그럼 나와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요건 조금 달라요. 네. 요거 늘면은 100도 늘어야 되는데, 자, 우선 여기서 요도 수습을 어떻게 합니까? 네. 여길 먼저 두시는 게 아니라 나갈 수 있는 만큼 다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고. 맞겠죠? 자, 여기도 나갈 수 있는 거 다 나가고요. 자, 그럼 흙이 살아놓고 100이 이제 둘 때 일단 나간 게 막았죠? 다 막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시는 거예요. 여기 두면 100은 어디 둬서 살아야 될까요? 따라가면 도로 잡혀요. 그러니까 100도 살아야 됩니다. 여기 두고, 자, 이걸 받아야 되는데 마늘 뭐 또 급소 때리고, 그러면은 자, 여기 4월이 손 빼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제가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리죠. 이 4월의 기준은 6, 4, 8생이다. 6집은 잡히는 경우가 많고 8집부터는 손을 빼도 무조건 산다. 경계선이 저희가 두었잖아요. 여기 가상의 선이에요. 근데 3곱 9집이 10집이잖아요. 요거는 손 빼도 안 잡힙니다.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형의 급소가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네, 요거는 흙이 선수로 여기 살아버리니까 100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높게 양걸침을 해라, 높게 양걸침을 해라, 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높게 둬야지 상대가 변화를 어렵게 못 둡니다. 근데 낮게 두면은 이건 좀 달라요. 씌우기가 만만치 않아요. 아까와는 달리, 자, 이렇게 여기를 두고요. 이제 반대쪽으로 끊어갑니다. 이게 잘 끊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바로 쉽게 잡히니까 이게 낮게 있는 것과 높게 있는 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흙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네, 버려야 돼요. 그냥, 자, 여기 보시면 요 돌과 요 돌 사이는 하나, 둘, 셋, 넷, 5칸. 요 돌과 요 돌은 하나, 둘, 3칸이죠? 두 개 다 못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를 버려야 되고요. 여기 둬서 여기 가볍게 처리하고 요거 버린 다음에, 네, 또 손 빼고 딴 데 두시면 됩니다. 네. 초반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바둑 어렵게 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 간격만 잘 따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상대 모양에서 이렇게 타개를 하거나 수습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면 거의 대부분 내 돌을 하나 죽여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가장 난이도가 있고 자기 어제 심리적인 그런 저항이 제일 큰 곳인데, 그래도 고수가 되려면 특히 이 모양을 질문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 더 프로가 되거나, 예, 또 고수가 되려면은 돌을 버릴 줄 알아야지만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네,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방법을 좀 궁금해 하셔서 제일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게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세요. 네. 그 인터넷 대국에서 두다가 사진 찍은 게 제일 많고요. 또 책에서 보거나 제가 강의한 거에서, 예, 강의 그 사진 찍은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실제로는 이제 기원에 가서 두시는 거, 그거를 찍어 오시는 경우도 많진 않아도 해 오시는데, 만약 그런 경우에 양해를 구하고 찍으셔야 돼요. 이거 내가 나중에
뭐 좀 쓸모가 있는데, 저한테 배운다는 얘기는 뭐 안 하시겠지만 네, 쓸모가 있어서 그런데 잠깐 사진 한번 찍고 두겠다고, 네, 그렇게 양해 구하고 살짝 찍은 다음에 이제 두시면 되고, 그거를 물어보시면 되는데, 실은 자기가 둔 거를 복귀받는 게 바둑 실력을 늘리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가 도장에서 이제 프로가 되려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강의도, 제가 아이들을 둬주는 게 많이 하지 않고요. 예, 그 아이들끼리 둔 거를 설명을 많이 해줘요. 선생한테 많이 두면은 될 것 같죠? 많이 빨리 낼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는 쪽에서, 어린이나 어른이나 지는 쪽에서 예, 너무 주눅이 들어요. 아무리 제가 잘해주려고 하고 괜찮다고 해도 선생하고 둬도 주눅 드는 판에 선생한테 지면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하고 많이 두는 것보다는 선생한테 그 자기가 둔 거를 강평을 받는 게 실력을 늘리는 데 가장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께서도 네, 자기가 둔 거를 복귀 받으려는 그 노력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